안녕하세요. 소주 한 잔. 효자 한 잔에 저는 임채원이라고 하고요. 마음입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오늘 종목은 이제 얘기할 거는 일동제약이에요. 네, 네. 일동제약. 현재 그냥 중국 코로나 규제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다양한 테마주들이 움직였었어요. 뭐 웹툰, OTT, 화장품, 뭐 다양한 테마주들 움직였는데 지금 또 다른 상황이 나왔죠. 규제 완화 소식으로 약품의 모든 감기약들을 다 가져가서 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제약 회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동제약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는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일동제약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어요. 일동제약의 대표적인 약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많은 게 휴지딘? 없네. 맞아? 확실해? 휴지딘 아닌가? 아, 뭐 아는 게 없네. 뭐 좀 공부 좀 해보라니까. 자, 우선 네. 사실 뭐 이제 일동제약 뭐 약들 뭐 그런 거 사실 뭐 한번 봐봐. 비오비타. 비오비타가 뭐에 먹는 건데? 비오비타 그거 있잖아요. 그 귀여운 광고. 귀여운 척하네. 비타오백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네네. 이거 유산균인데, 근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약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사업을 많이 해요. 네. 지금 이제 일동제약은 먹는 코로나 약도 지금 그거 하는 거 알죠? 네네. 네, 먹는 코로나 약 지금 일본 제약이랑 같이 음.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요? 맞아요? 네네. 확실해? 네, 확실해?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름이 뭔지 알아요? 조코바. 네, 쪼코바 아니고 조코바예요. 조코바. 네, 저도 처음에 쪼코바인가 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잘 외우게 됐는데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약품 파업을 하는데 왜 이게 중국에 수혜 주냐라는 네. 것도 포인트예요. 네. 오늘도 거의 9% 가까이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9%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오른 거죠. 네. 시장이 9%라니. 자, 음. 그만큼 이렇게 제약주들은 한번 오르면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큰 틀로 한번 오르면 반성으로 쭉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네. 이제 굉장히 또 핫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핫할 것인가 지금 사도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인데 우선은 우리 소투에서 알려드리는 종목은 앞으로 괜찮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좀 별거인 것 같은 경우는 얘기 안 합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 걸 얘기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면 되고 자 일동제약이 왜 중국의 수혜를 받냐면은 중국에서 현재 코로나에 대한 시위가 처음으로 일어났었어요. 네, 맞아요. 봉쇄 정책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뭘 이렇게 했냐면 A4 용지를 들고 있습니다. 네. 봤어요? 네. A4 용지를 들고 있다고요? 몰라? 모르는데요? 백색 시위 해가지고 아. 중국에서 함부로 A4 용지 들고 있으면 잡혀간답니다. 진짜요? 네, 몰라요. 네, 뭐 백색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네. 재팔관데 그거 네. 자체가 시위예요. 어? 우리나라는 막 빨간색 막 혈액 같은 글씨로 타도 뭐 코로나 옆에서 막 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북한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심하게 백색지를 딱 들고 이렇게. 아, 진짜. 뭐라고 쓰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뭐라고 이제 쓰지 않고 이러고 있는 게 이제 시위예요. 그 시위가 생겼고 그 부분이 일파만파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어쨌든 코로나 봉쇄 정책이 너무 빡센데 좀 풀어준다. 네. 근데 그냥 너희들 국민한테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한테도 푸는 거죠. 네. 왜냐 코로나한테 먹어야 되는 약과 또 감기약과 이런 것들 규제를 국가에서 다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어쨌든 뭐 좀 풀어준다고 할 때 이런 그러니까 어쩌면 그 파노 그러니까 네. 뭐 중국의 어떤 게임 기업이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죠. 파노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를 그러니까 약에 대한 부분을 완화를 한 거죠. 네. 완화를 하면서 일동제약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감기약이 있어요. 감기약. 뭐예요? 감기약이 뭐죠? 네. 보고 있어. 자, 이런 감기약이나 또 네. 이제 이제 약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캐롤비콜드. 캐롤비콜 네. 네, 그리고 노즈코프. 네 되게 많네요. 많아요. 네. 많은 것도 몰랐어요. 자, 그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풀릴 수 있다, 풀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중국에서도 그 한국산에 대한 굉장히 그 약간 좀 좋다는 믿음,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산에서도 중국에서 만든 코로나 치료제가 있었잖아요. 그쵸. 걔네들 다 그거 맞지 않았어요? 그거 맞았는데 네. 효과 1도 없었다 말이 있는데 물약이다. 네, 중국 사람들도 이제 해외에서 나온 뭐 그런 그 뭐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거 맞고 싶어가지고 그쵸.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좀 더 좋다고 보는 만큼 그게 시장이 퍼지면은 일파만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한 기대심에 음.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가 피해를 받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매출이 갑자기 이제 올라갔을 때는 엄청나, 이거 사실 중국 관련주들이 네. 중국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오르면 엄청나게 오르는 패러다임이 좀 있어요. 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이거 규제 완화 소식으로 화장품 관련주도 정말 많이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네. 그 지금 관련주들이 다 많이 네, 올랐는데 네, 지금 뭐 또 겨울이고 네.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뭐 날씨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쵸, 그쵸. 근데 거기 뭐 동남아 아니에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 비슷하고 지금 춥죠. 네, 많이 우리나라만 춥죠. 추우면 거기도 추운 거예요. 네. 추우면 뭐가 걸려요? 감기 걸리죠. 감기 걸리죠. 네, 네, 독감, 뭐. 독감 뭐 이런 거 걸리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품절 대란이 막 일어나고 했대요. 지금 그러니까 막 다 코로나도 우선 많이 걸리는데 또 감기약으로 또 어쨌든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타이레놀 먹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가 풀리자마자 지금 다 사재기를 하는 것 같아요. 품귀 현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막 공장도 찾아가가지고 막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치료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막 그런 경우라고 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약주들은 중국에 참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왜 사재기 하겠어요? 지금 우선은 한시적으로 열 수 있고 나중에 또 다치면 또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합법일 때 최대한 많이 사겠다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한테는 단기적으로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의 이제 약들이 되게 종류별로 많습니다. 네. 많고 그리고 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인기가 되게 좋아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도 좀 좋고 네. 약이라는 게 먹었을 때 좀 즉각적인 효과들이 나오면은 친구한테도 얘기하죠. 네. 야 이거 효과 좋다니까 야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 저도 이제 뭐 뭐 비염약 이런 거, 뭐. 이거 좋지 않아? 그 이러면서. 감기는 좀 대중적으로 걸리는 거니까. 네네. 야야야 그거 한번 사 먹어봐라고 했을 때 그 얘기 대부분 듣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중국 인구가 몇인 줄 아나요? 엄청 많죠. 인도보다 많나요? 응. 인도보다 많는? 모르겠는데 한 우리나라 한 30배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참 진짜 뭐 아무 아는 게 없네. 아니 중국 인구를 내가 어떻게 알아? 알아야지. 미국 인구는 몇 명인 줄 알아요? 미국 인구요? 자, 미국이 3억에서 4억 명입니다. 네. 우리나라 몇 명인지 6억. 중국 6억. 네. 중국은 10억이 넘어요. 10억. 네. 자, 6억은 약간 인도네시아 이쪽이 네. 6억. 우리나라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1,000만 명. 예, 서울에만 1,000만 명 넘게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라고 5천만 명. 합니다. 5천만 명의 국민. 네,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네. 경제의 기본이에요. 네네네. 왜냐면 인구수는 또 GDP의 계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중국 인구 그래 10억 인구라고 하죠. 뭐 최근에 나온 뭐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뭐 12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0억이 넘어가면 인구 집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도 풀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날 수 있는 그 법도 풀었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예전에 하도 많아가지고 좀 풀었었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뭐 그 중에는 뭐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약 사 먹는 거는 다 똑같다 이거죠. 네. 그건 사 먹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도 사실 코로나 처음에 걸렸을 때 이제 처음 엄청 막 유행했을 때 마스크도 엄청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뭐 마스크 관련주도 뭐 그때 되게 많이 뜨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중국 시장이니까 사실 더 수혜가 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9% 오른 거죠. 오늘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속 규제 완화는 어쨌든 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풀어놓으면 나중에 막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막기가 사실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달라요. 중국은 그냥 막습니다. 야 이제 그만해 나가면 막는 거예요. 그 시진핑 주석이 아예 그 세팅을 그 위원회 세팅을 자기 그 집계로만 했거든요. 네.
리커창이 원래 약간 여야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견제를 하는 사람인데 빼버렸단 말이죠. 네. 다 날려가지고 자기 라인으로만 했기 때문에 시진핑의 말이 곧 중국의 방향성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견제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시진핑이 봉쇄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약간 시위를 하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집권의 그런 흐름도 좀 바꿨겠다. 조금 이제 유하게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와서 좀 이제는 괜찮아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우선은 중국의 이런 어떤 호재성이 뭔가 풀렸을 때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동제약이 많이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딱 보름 봐요. 보름. 보름에서 기르면 한 달. 네. 그 정도 이후에는 또 약간 이건 또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들어가기 되게 괜찮은. 지금 뭐 얘도 어쨌든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이에요. 아, 네. 하지만 그만큼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이렇게 1조 이렇게 매출, 그 시가총액 잡는 거는 고평가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기에는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약들도 많고, 네. 또 추가적인 이런 그 치료제나 뭐에 대한 이런 투자들, 네. R&D 사업이나 그쵸? 신약 개발이나 이런 네. 것들을 투자를 또 계속 하는 그 회사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작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앞에 보이는 이렇게 수익성보다도 뭔가 인프라적으로 앞으로 진짜 뻥 터질 수 있는 약간 기대심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일동제약을 고른 이유도 어쨌든 중국발 이런 네. 그 호재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주가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발 이렇게 수혜를 받았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되게 시가총액이 1조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10%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높지만 또한 가벼운 기업이라기는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시세가 몰리면 확 몰릴 수 있는. 되려 그래서 저는 제약주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약주를 내가 물려 있다, 네. 제약주 어떤 걸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밑에 카카오톡 링크 있어요. 일로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약주는 잘못 선택하면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7, 80% 나는 게 쉽거든요. 예쁘다. 마이너스 7, 80%안 나봤죠. 네. 저도 몇 번 겪어봤는데, 아, 제약주는 진짜. 기본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게요.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그냥 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냥 되게 냉철하게 봐야 돼요. 당장 괜찮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약주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진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게 제약주예요. 네. 이제 좀 오를 때가 됐다. 아니죠. 그럼. 모르는 거를 잘 보고 괜을 따라가야죠. 기구 있는 데는 아직도 기구 있어요. 네. 제약주가 얼마나 많은데. 제약주가 진짜 많죠. 그쵸? 우리나라가 그 약간 바이오 산업, 그 제약 관련된 걸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투자 1위가 뭘 것 같아요? 투자 제일 많이 하는 업종이요? 제약. 이건 뭐 정답 알려준 것 같은데 제약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IT가 좋고 인프라가 좋으니까 IT라고 생각하는데, 네. IT보다도 우리나라 가장 많이 투자 많이 받는 게 제약입니다. 제약. 제약 바이오요. 네. 제약 바이오를 가장 많이 투자 받고 가장 많이 망하는 게 많은 게 뭘까요? 제약. 네, 맞아요. 가장 많이 망해요. 네. 근데 터지면은 막 대박이 나죠. 몇 배, 잭팟으로. 100배 막 잭팟. 사람 우리나라 사람 기본적으로 잭팟 좋아하니까. 그쵸. 본인 도박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아, 이게 이런 걸 보고 닦으면 안 돼. 굉장히 도박을 좋아하게 되는 상이에요. 아니에요. 한방 놀이 인생 뭐 한 방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어른들이 있는데, 아,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잭팟 안 좋아하는 안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어디 없죠. 저도 네. 좋아합니다. 네. 아, 이거 옆에서 한번 누가 먹었다고 하면은 그럼요. 아, 막 씨, 나도 불 붙죠. 불 붙는 가는 네. 거야? 이런 것들이 많고 그게 또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제약주들인데 그 중에서도 잘 골라야 된다 이거죠. 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우선 이렇게 중국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오늘 열었다가 내일 닫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조금 중국이에요. 예민하네. 그렇죠. 뭐 중국 원래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런 게 안 통해요. 이게 좀 마음대로 하니까. 말이 안 통해. 사상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 포함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 눈으로 하기,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본 거예요. 네. 저 저점에 서서 오늘 9% 오른 걸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미 오른 것들 중에서 괜찮은 걸 판단해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네. 말하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너무 막 상한가치가 오른 건 아니니까 지금 43,000원 정도인데 그 정도 라인이면은 5만 원대 이상 보는 건 어렵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동제약 알려드리는 거고요. 기본적 분석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약들에 대한 뭐 얼마나 팔렸는지 재무제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약바이오에서 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무조건 한번 개쳐 물립니다. 다 좋게 막 평가를 해놔가지고. 그렇죠. 네. 개처물 막 10만 원짜리가 10만 원 올랐어. 10만 원짜리 20만 원 됐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1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분석 다 끝나고 그때 20만 원대 들어가면 그게 다시 그 만 원. 쭉 내려온다. 네, 2만 원 돼요. 네, 쭉 내요. 100원에 90%. 이게 제약주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자, 이번에 대장주 뭐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빠졌어? 이거 그래도 빠진 걸로 치면 꽤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얘도. 지금 그 거의 그래도 거의 한 8만 원대까지 있다가 네. 4만 원대 내려왔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2만 3만 원대까지 있다가 4만 원대로 올라왔어요. 많이 네. 올라왔죠? 네네. 그렇지만 또 이제 이런 애들이 그래도 견고한 애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경험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제약 많이 물려 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저기 그런 것도 밑에 있는 카카오톡방 링크 네.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질문을 그냥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 봐요. 이 시간으로 내가 막 예, 뭐 연인 통화하듯이 물론 아이고 그랬어요 하고 막 상담해주고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올려놓으면 본다. 네. 그러니까 그건 참조하시고 그냥 막 올려놓고 정보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컨텐츠로도 만들거나 이렇게 소통을 해드릴 테니까 밑에 링크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하면 될 것 같고 네. 중국의 이제 코로나 봉쇄진을 약간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제약 하나다. 관련된 걸로는 일동제약을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